자,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드리는 신가족 기획. 오늘을 김용필 리포터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한 가장의 폭언이라든가 폭력 때문에 이 아내와 딸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다. 이 가족 주변 인물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예. 이 가족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만나러 가봤습니다.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 모녀를 찾아갔습니다. 이인숙 씨와 그녀의 딸 김진아 씨인데요. 진아 씨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 데려다주는데 집에 오면은 가족한테 욕하고 승질나면 말안 들으면 애한테 그냥 두드려 패고 한복은 안 살아요. 애들 보고 살지. 해주다가 안 낮아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집 안과 밖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 빼지 안 했다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남자한테 하는 것보다 더해요. 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도 걱정이 되는데요. 맨날 형과랑 들어오기도 싫고 같이 살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한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그때 꺼냈습니다. 마지막인데 정맥 혈관이 다 실감나게 죽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걸음도 못 걸었어. 3달 넘게 막대기 짚고 다녔어. 교회도 지평수에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때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없고 가족이 없이 교회 가서 뭐 있어다가 집안일을 하냐 개소리나 뭐 짠쟁이들과 한번 무척을 주기 그냥 너 말도 안 하지 무슨하는 저 꽁꽁 나고 태워가지고 전부 밥을 지금 못하고 말끝마다 심한 욕설이 들립니다. 이 아내에게 잔소리라는 남편, 어딘가 명령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대체 남편은 왜 이렇게 폭언을 쏟아붓는 것일까? 25년 동안 살았는데 거짓말, 배탄을 그거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인간한테 해방하고 싶어. 해방. 엄마도 욕도 안 먹고 나도 욕 먹기 싫어요. 모녀의 주장대로라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전해들은 아내와 그 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분명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분명 남편 나름대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외출을 할 예정이라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일찌감치 집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집안에선 어떠한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아내 동의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어디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이른 아침 식사하시는데 찾아뵙습니다. 저 MBC 생방송을 마침에 저 김용필 리포터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속상하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나가시라니까? 좀 드렸었어요, 선생님. 네, 대화조차 강하게 거부하는 남편. 갑자기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나가. 예. 나가시라고.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라도 말씀을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에게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예. 제작진은 남편이 가족에게 왜 이래 난폭하게 구는 것인지 또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처벌보다는 상담으로 풀어가보자 끊임없이 설득을 해봤는데요. 남편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흥분도 가라앉힐 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불쾌했던 남편이 신고를 하셨던 겁니다. 연락을 해서 저희도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고 나름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아니 누가 누굴 때렸는데 감정폭력도 때리면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 말씀해 이 말을 들은 남편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요. 나는 오해가 없으나 저 사람 오해 많으셔. 화가 나 계신 것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입장도 들려주지 않은 채 남편은 가족과 경찰 그리고 제작진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부부가 함께 시도해보기로 했던 상담은 아내 혼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쇠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의 아내에게는 대화 대신 심리카드를 이용해 그녀의 상태를 파악해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는 좀 편해져요, 남편의 마음이? 없어요. 아, 전혀 그런 것들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상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긴장한 어떤 탓인지 대답조차 방식으로 버거워 나가야 보이는데. 될지가 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약간 구조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의지가 사실은 많이 없는 거. 볼 때는 외부의 어떤 그 경찰이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당신이 이런 부분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 경찰과 1399 여성의 전화까지 함께 이 모녀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택시 나가시면 돼요, 남편분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 또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긴급 보호센터로 이 모녀를 옮기기로 했는데요. 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웃이나 또는 주변에 또는 본인 또는 자녀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관 출동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받을 수 있는 긴급 대처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굳은 얼굴이지만 조심스레 집을 나서는 모녀. 현재로선 좀 더 나은 선택이길 바랄 뿐입니다. 아내와 딸의 상태를 보기 위해 모녀가 있는 곳을 저희도 찾아가 봤는데요.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전보다는 확실히 밝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내 모습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저랑 이틀간 만나시면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뭐 좋으세요?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 가족도 아닌 남이고 아주 소중한. 고마운 마음을 눈물로 전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괴로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가정폭력에 관해서 상담도 하시고 또 앞으로 보호시설에 가실 건지 아니면 다시 귀가하셔서 남편하고 같이 생활할 건지 이거는 이제 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모녀. 남편도 최소한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